자, 이원주의 티커서치 시간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워낙 지난 밤 사이에 FOMC 회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 한번 분석해보고요. 그럼 이에 따른 미국의 앞으로의 움직임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FOMC 회의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은 그 5월달 물가지표 나온 이후에 좀 변경된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75bp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 선물 가격이 다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이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다 보니 실제로는 FOMC 결과 나오고 주가가 좀 올라서 끝난 것 같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75bp 올리면서 상단이 1.75%로 큰 폭 상승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2년 기준으로 그 3.4% 아니죠. 잠시만요. 네. 2.8% 정도로 봤는데 지금 1.7%로 내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 전망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쵸. 보통 코어 기준으로 한 4.1% 정도 봤었는데 4.3%까지 좀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 실질 GDP가 조금 더 내려가는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업률도 좀 전망을 올리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 들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마 저의 느낌이 모든 투자자분들이 동시에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렇게 긴축을 좀 과도하게 하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네. 이제는 너무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았다가는 더 큰일 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네. 말은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강력한 긴축을 시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시장의 악재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이제 앞으로 이번에 그 굉장히 좀 긴축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또 시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는 그러면 좀 안도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 저는 연말까지 이제 S&P 500 기준으로 한 3,900포인트 정도를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3,900이요? 네, 그 정도 보고 있고 근데 워스트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3,4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래로 더 가능성이 뚫려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정보가 나오면 그거를 차근차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즉시 반영하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는 거에 따라서 좀 변동하는 트렌드가 좀 원래 기본적으로 강하거든요. 네네. 그 말인즉슨 좀 기존에는 예측 불가능했던 정보들이 불규칙하게 나오면서 증시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원래 랜덤워크라고 해서 네. 원래 좀 예측 불가능하게 좀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좀 시장을 예측 가능하느냐라고 하면 보통 대다수의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이 좀 강한 편향을 가졌을 때 그때는 좀 어떤 특정한 추세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그 투자자들이 보통 이렇게 그 손실 회피 심리가 좀 강하고 그리고 대중의 의견을 좀 따라가려는 심리가 강하고 그리고 그 대중에 참여를 했을 때 좀 반대 의견을 완전 무시하는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공포 심리가 한번 생기면 좀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증시가 보통 이제 EPS와 PER의 축으로 설명이 되는데 네네. EPS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연평균 한 8, 9% 가까이 성장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실적을 올리는 요인입니다. 네네. 근데 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이 실적이 설명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되게 좀 낮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월별 기준으로 보면 증시가 EPS가 뭐 한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네. 한 40% 확률로 증시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사실 실적이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작고요. 네네. 결국에는 PER이 좀 중요한데 이 PER이 원래는 랜덤워크로 움직이니까 예측이 불가능한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게 추세를 완전 하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떨 때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 보통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 좀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퍼센테이지에서 되게 극단적으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랜덤워크를 벗어났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가 딱 지금 전체 역사 통계상
한 5% 거래일로도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이런 트렌드가 좀 지속될 거라고 좀 편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예.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에 20배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던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의 수많은 투자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를 이제 18배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17배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이런 트렌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갑자기 꺾여서 갑자기 밸류에이션 많이 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트리거가 좀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다는 거에 따라서 좀 편향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네네. 이 시점을 2023년, 4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간은 좀 증시가 굉장히 상방 압력을 받기는 좀 어렵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했던 얘기와 좀 다르네요. 네네. 네. 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FOMC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번에 CME 페드워치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파월 의장도 뉘앙스를 풍겼던 게 7월 FOMC에서도 75bp 인상 가능성이 약간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그 가능성 좀 높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어느 시나리오든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좀 물가가 꽤 장기간 안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장기간이라고 한다면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를 말하는 네네. 거고요. 안 잡힐 것 같다는 표현은 이제 뭐 YOY로 꺾이긴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경제 수요랑 공급의 차이 때문에 물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수요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 수요를 계산할 때는 통화량 곱하기 통화 유통 속도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통화량이 거의 2017, 18 이럴 때 대비해서는 거의 7, 80% 이상은 증가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잠재 수요는 너무 높은데 막상 실물 시장에서의 공급이라는 거는 지금 2017, 18년 대비해서 한 20%도 안 늘어나 있거든요. 네네.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물가 잡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준금리가 높게 나오는 상황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시를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어봤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수반될 것 같냐 그런 뉘앙스로 기자가 그러니까 여자 기자분께서 직접 물어보셨는데 그랬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 당황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지금 너무 안 맞는다.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수요를 좀 잠재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느 누구도 밸류에이션 좀 높게 주려고 하는 시도는 안 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반등을 우리가 너무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워스트 시나리오는 S&P 500 3,400 그리고 베이스 키 시나리오로 3,950을 보시고 계시다는 게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네.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좀 투자 목적하는 기간이 네네. 보통 뭐 월별로도 평가받고 분기로도 평가받으니까 네. 좀 단기적인 주가 수익률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증시를 결정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인데 네. 근데 이 실적이 설명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높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조금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길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길게 볼수록 사실 EPS의 설명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별 기준으로 EPS 설명력을 좀 계산해 보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안 맞는다는 거죠. 40% 확률로 안 맞는 거죠. 네네.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을 사도.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분기 기준으로 봐도 70% 올라가고 5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90%까지 올라가고요.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100%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는 네. 좀 실적이 장기간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좀 장기 보유하면은 거의 100% 승률로 이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최근에 뭐 이제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확실성을 견뎌야 되는 시기지만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네. 더 길게 가져가자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보면 전략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 결국에 매출액도 올라야 되고 영업이익률도 올라야 되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니까 주식 수도 줄어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세 가지 조건이 좀 다 맞는 기업들 위주로 사자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좀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고 그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와 함께 더불어서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야 될 투자의 자세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을게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